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성적 향상 1위 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2020 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우리 동아시아사 강좌의 전체 커리큘럼 및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사 성적 향상 1위 강사입니다.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이 수능 치르기 한 3주 전쯤 시간인데요. 아직 수능이 치르지 않아서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6월 평가원 대비 9월 평가원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고요. 현장 아이들의 전체 평균 점수가 46점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소신 있게 1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조금만 설명 붙여드리면 동아시아 교과서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지식이 많고 아무래도 경향 같은 걸 잘 파악하기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정말 좋은 평가를 들었던 것이 문제가 양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정말 고퀄리티의 문제를 제공했었고 이것이 또 적중률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선배들이 인정하는 테스트 이것이 정말 저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들과 가깝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는 저의 연구진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아시아가 어떤 과목인지부터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마도 동아시아사가 어떤 과목인지를 모르셔서 좀 겁을 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선 동아시아는 별거 아닙니다. 자, 우선은 한중일배 네 나라의 이 동아시아사 4국 역사를 다루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베트남? 잘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사실은 범위가 이래요. 한국 25%, 중국사가 40%라서 중국사를 알면 정말 유리해요. 그리고 일본 25%, 베트남은 한 10% 정도인데 베트남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다기보다는 대개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비중이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같은 시대의 동아시아를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만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원나라가 워낙 큰 나라라서 우리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원나라가 일본도 치고 베트남도 치고 사실은 저 유럽도 쳤거든요. 근데 동아시아니까 동아시아에 대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나라 침략 시기 13세기 무렵에 동아시아가 어땠는가라는 부분을 내고 그다음 최후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한국사죠, 그죠? 그럼 그때쯤에 우리 고려가 결국은 몽골에게 강화를 메꿔 난 다음에 일본 원정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쳐들어갔는데 이때 가마쿠라 목보가 막아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때 베트남의 쩐 왕조의 쩌능다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격장사를 써서 참전을 유도해서 더욱더 많은 용사를 끌어모았다. 이런 것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사에서 우리가 같이 겪어내고 같이 이뤄내는 것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즉 동아시아사는 이 동아시아 전체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아시아가 꿀 과목인 것이 수능 필수 한국사를 학습할 때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사 자체가 필수이지만 쉽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동아시아사 안에 한국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 대개 한국사는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한국사는 다 하지? 하면 다 끄덕끄덕 하기 때문에 따로 한국사를 제가 특강을 열어도 한국사 들어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잘 따라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 강점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다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든 아니면 사탐을 선택하게 만들든 간에 어쨌든 사회탐구 과목은요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해요. 대부분 20문제 중에서 15개는 그냥 다 풀어요. 개념하고 뭐 조금 공부해주면 되게 많이 풀거든요.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나한테만 좀 어려운 문제, 내가 공부가 좀 덜 돼서 어려운 문제고 정말 출제진들이 죽어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2개 혹은 많으면 3개. 그게 많으면 이제 정말 커트가 낮아지게 되고요. 이게 2개면 뭐 일반적인 커트가 나오겠죠. 결국 이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맞춰야 만점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 여기를 파지를 못해요. 이걸 파줘야 되는데 이걸 깊이 파야 만점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때문에 제 커리큘럼은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되 만점까지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게 제 커리큘럼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현장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리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현장 관리는 일단 오면 테스트부터 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과제가 있는데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누적 테스트예요. 그리고 주관식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쭉 나와 있죠. 여기가 전체 테스트가 나오는 부분인데 왜 제가 주관식을 하냐면 테스트를 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오는 친구들은 무조건 한 번 더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객관식을 내버리면 답을 외워요, 애들이. 그래서 주관식을 내서 외워도 어쨌든 내용을 외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테스트를 못 보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남기든 뭐 남기는 건 요즘 학원법에 걸려서 크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방법을 쓰는데 그동안에 이 학생들이 이걸 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외울 때는 주관식을 써줘야 되고 누적을 시켜줘야 이걸 많이 기억을 합니다. 오랫동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제. 과제는 주간 동아시아사 하는데 제가 주로 동사라고 부릅니다. 주간 동사라고 하는 테스트를 매번 줘요. 과제를 매번 줘요. 근데 과제를 줄 때 이게 유인물로 나가고요. 그럼 항상 들어올 때 과제물 지난 주 거 내고 그다음에 나가면서 이번 주 거 받고 가고 이렇게 하고 요걸 받으면 저희 연구실에서 관리한 다음에 테스트 결과하고 과제 결과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럼 학생들이 열심히 보겠죠. 그리고 이때 테스트 결과가 문자로 가기 때문에 우선 오는 순간부터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앉으면 되게 처음 시간에 뭐 수업이 30분부터 시작이면 되게 애들이 놀거든요. 수업 시작 전에. 근데 그 수업 시작 전 시간마저도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간에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과제까지 지급하면서 시간을 놀리지 않게 만듭니다. 과제 안 했다 그러면 하고 가야죠. 자, 그리고 과제입니다. 저 과제는 주간 동아시아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매번 과제가 쭉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학원 나오면서 내고요. 그리고 가면서 또 새 걸 받아서 가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연구실에서 받아다가 다 채점하고 관리한 다음에 이걸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자가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는 일단은 학생들의 테스트 점수 하고 과제 점수가 같이 가는 거죠. 과제 이행 여부까지 해서요. 같이 문자가 가는 것이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게 되면 일단 들어오면서부터 시험 공부를 해요. 테스트 볼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테스트 준비하고 그다음 테스트 보고 수업 듣고 나서 마지막 갈 때 과제까지 받아가는 거니까 이 수업 전체가 내내 관리로 이제 점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미진 학생이에요.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이 학생들한테 네가 많이 부족하구나. 인강을 넣어줄게. 인강을 봐? 하면 안 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풀어와. 그러면 그 풀어오는 거 잘 풀어올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 할 수 있게 최대한 잡습니다. 해야 돼요. 이제 고3인데 해야죠. 그래서 수업 시 최대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교가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또 조교가 관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한테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떤지 좀 궁금하시면 연구실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연구실 연락처를 모두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커리큘럼이나 우리 아이 학습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1년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겨울에 시작하는 아름다운 개념 완성.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특강인데요. 사실 이 두 강좌는 거의 대부분 필수로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완성 강좌를 통해 개념을 완성한 다음에 연도 문제가 동아시아사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킬러 문제 때문에 여기는 세기라고는 하지만 전체 세기의 한중일배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연도를 같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스피드 개념, 심화 문제풀이 강좌가 있습니다. 자, 이 강좌는 6평 대비로 진행이 되고요. 이 강좌에서 한번 스피드를 확 끌어올려서 점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방학입니다. 십지선 다중답인데 선택지가 10개 이상이고요. 답이 몇 개인지 모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추석 기간에 적중탑 20라고 해서 이때는 지방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때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전체적으로 찝는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도 파이널 모고를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만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커리큘럼을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아름다운 개념 완성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강좌는 말 그대로 개념 완성 강좌예요. 근데 이 강좌는요, 재미있게 개념을 공부를 하고요. 문제까지 맞출 수 있게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이 강좌가 제가 유명해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판서 한 판. 판서 한 판이 뭐냐면
전체 개념을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역사가 줄로 이렇게 줄글로 써 있는데 이걸 읽는 것조차 힘들고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동아시아 과목은 한중 일배 네 나라 역사를 입체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구조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게 판사판의 대표적인 부분인 건데 이건 당나라의 역사 모습이거든요. 제가 수업을 시작했던 2012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기엔 빈칸이 많이 뚫려 있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뭔가 이 빈이 화려하죠. 그렇게 여기서도 각각 칸에 막 날아와요. 답이 날아오고 그리고 이걸 구조화시킨 개념을 들으면서 문제까지 풀 수 있게 만들어주죠. 사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가 개념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내내 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빈칸을 채우면서 구조화시켜 나가고 또 얹어서 더 시간을 벌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또 판수한판이기도 합니다. 이건 중국이고요. 여기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천황의 권력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 특징을 같이 아래 설명하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기의 특강 강좌는요. 이 강좌는 이런 강좌입니다. 우선 사실 이 강좌는 저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 가장 유명한 강좌예요. 그러니까 절 치면 이게 나오기도 하는. 근데 이 강좌는 세기랑 연도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세기 연도 구분 문제가 전체 20개 중에서 한 13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특정 시기의 한중 일대 역사를 같이 연도로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 문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 고난도 문제 풀 수 있게 만든 거죠. 연도 잘 잡으려고 만든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강좌는 스피드 개념, 심화 문풀인데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심화의 시작인 거죠. 여기부터가. 이 강좌는 유평 대비 전체 개념을 다 돌려요. 잠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원님들께서 세기 특강을 진행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이 와요. 우리 아이들은 중간고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때 중간고사 기간 휴강하고 나서 이때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전체 개념을 한번 돌려줘야 되고요. 이때 유평 대비를 해서 전체 개념 돌리고 같이 심화 문제 풀이를 하는 건데 기출문제 중에서 심화만 골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심화만 고르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건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개념 특강하면서 개념 위주의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실질적 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강좌는 특히나 N수생들이 이제 한번 보고 온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도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되게 수준이 좀 높은 친구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강좌가 여름에 진행이 되는 십지선 다중답 강좌입니다. 자, 이 강좌는 정말 고심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강좌는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정답이 하나인 것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정답이 2개인 것, 3개인 걸 안 풀어보다 보니까 그냥 맞추면 지나가요. 사실 오지선다 중에 무조건 2개나 3개 헷갈리잖아요. 근데 문제 풀고 맞췄네?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내가 아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도 내가 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10분 컷이라고 하죠. 전체 모의고사 문제가 20개인데 이걸 원래 30분 안에 푸는 건데 10분 만에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10분 컷이라 그래서 되게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자녀분들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친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엄청 떨어져요, 점수가. 왜냐면 자기가 고난도 문항이나 아니면 세부적 내용에 그리고 헷갈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답이 몇 개인지 제가 안 알려줘요. 답이 3개인지 4개인지 10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풀면서 내가 진짜 아는 게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 이걸 한번 풀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온 한 50점 만점 친구들도 거의 이 책의 한 70% 맞추면 진짜 많이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도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강좌가 바로 여기 적중 탑 10T 강좌인데요. 이 강좌는 추석 기간이다 보니까 지방 친구들도 많이 오는 강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기회예요. 사실 여름방학이 되게 되면 이제 여름방학 끝나게 되게 되면 이 시기는 거의 막바지 시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개념을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입시 전형들 때문에 이제 막 정말 치여서 많이 잊어버리고 오거든요. 이때 한번 쫙 돌려주면서 같이 심화 개념 해주고 뭐가 나올 것인지 보게 되면서 진행하게 되면 일단 전체 개념 돌릴 수 있을 뿐더러 심화 내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마지막에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나올지 찝는. 왜냐면 이 시점은 이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다음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이다가 다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여기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했으면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보는 거죠. 저의 모의고사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렵기로. 그래서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 3, 15 중에서 2, 3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 2개 아니면 나만 어려운 거 있죠. 대부분 아이들이 학습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만 골라내서 내는 모고이기 때문에 일단 점수가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가 나 만점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풀어도 이걸 풀면 정말 많이 어려워서 문제가 좀 어렵고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시켜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야 나중에 수능이 아쉽다 하고 풀거든요. 자, 이렇게 고난도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러면서 같이 현장에서 함께 미공개 모의고사로 계속해서 좀 감각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만점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 모의고사는 이렇게 2점, 3점에 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좀 알아두고 사실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제가 지금 이 강좌가 상당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현장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강이 공개가 되는 고난도 모의고사도 있지만 현장을 위해서 따로 만든 모의고사 이걸로 관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걸 해야 또 점수가 많이 오르기도 해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가 저의 전체 커리큘럼이었고요. 현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연구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연구실 번호는 학원 연락하시면 항상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